기아 다음으로 인류의 두 번째 강적은 전염병과 감염병이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상인, 공직자, 순례자들로 항상 붐비는 도시는 인류 문명의 산실인 동시에 병원균의 이상적인 번식처였다. 따라서 고대 아테네나 중세 피렌체에 살던 사람들은 다음 주에라도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었고,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해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전염병 중 가장 유명한 흑사병이 1330년대에 동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시작됐다. 벼룩에 기생하는 세균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즉 페스트균이 벼룩에 몰린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했다. 흑사병은 수많은 쥐와 벼룩에 실려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 대서양 해안에 다다랐다.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유라시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수였다. 잉글랜드에서는 10명 중 4명이 죽어 흑사병 이전 370만 명까지 늘었던 인구가 흑사병 이후 220만 명으로 줄었다. 피렌체는 10만 명의 시민 가운데 5만 명을 잃었다. 참사를 맞았을 때 위정자들은 무력함 그 자체였다. 대규모 기도회와 행렬을 준비하는 것 말고는 치료는 고사하고 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근대 이전 사람들은 질병이 나쁜 공기, 사악한 악마, 신의 분노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짐작하지 못했다. 천사와 요정은 쉽게 믿었지만 작은 벼룩이나 물 한 방울에 치명적인 포식자들의 함대가 실려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흑사병은 역사상 유일한 전염병도 최악의 전염병도 아니었다.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의 섬들에 유럽인이 처음 발을 디디자 더 참혹한 전염병들이 발생했다. 탐험가들과 이주민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원주민들에게는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감염병을 가져온 것이다. 그 결과 현지인의 무려 90%가 죽었다. 1520년 3월 5일 스페인 소함대 하나가 쿠바 섬을 떠나 멕시코로 향했다. 그 배들에는 스페인 병사 900명과 말, 화기, 소수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실렸다. 그런데 노예 중 한 명인 프란시스코 데 에기아의 몸에 훨씬 더 치명적인 화물이 실려 있었다. 프란시스코는 몰랐지만 그의 세포 수조개들 중 하나에서 생물학적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었다.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였다. 프란시스코가 멕시코에 상륙한 뒤 그의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피부 여기저기를 뚫고 나오며 끔찍한 발진을 일으켰다. 열이 펄펄 난 프란시스코는 샘포알란 마을의 한 원주민 가족 집에 알아누웠다. 그가 그 집 식구들을 감염시켰고 그 집 식구들이 이웃을 감염시켰다. 열흘 만에 샘포알란은 묘지가 되었다. 피난민들이 샘포알란에서 이웃 마을로 병을 퍼뜨렸다. 마을들이 차례차례로 그 전염병에 무너졌고 겁먹은 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으며 멕시코 전역을 넘어 국경 밖까지 병원균을 실어 날랐다. 유카탄 반도의 마야인들은 악의 신들인 에크페츠, 우잔카크, 소야카크가 밤중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병을 감염시킨다고 믿었다. 아즈텍 사람들은 전염병이 태양신과 풍요의 신 또는 백인들의 흑마술 탓이라고 여겼다. 사람들은 성직자와 의사를 찾아가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기도와 냉수욕을 하고 몸에 역청을 문지르고 바퀴벌레를 짓이겨 피부가 헌 곳에 바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만 구의 시신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부패했으나 아무도 시신을 수습해 파묻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며칠 만에 이 집 저 집에서 일가족이 죽어나갔고 당국자들은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무너뜨리라고 지시했다. 몇몇 동네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1520년 9월 그 전염병은 멕시코 계곡에 도달했고 10월에는 아즈텍 왕국의 수도인 인구 25만 명의 웅장한 대도시 테노치티틀란의 성문 안으로 들어왔다. 2달 사이에 인구의 최소 3분의 1이 죽었다. 그 가운데는 아즈텍 황제 쿠이틀라우악도 있었다. 1520년 3월에 스페인 함대가 도착했을 당시 멕시코에는 2200만 명이 살고 있었으나 12월에는 1400만 명만 살아 있었다. 천연두는 첫 번째 타격에 불과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원주민들을 착취하느라 정신없는 동안 독감과 홍역을 비롯한 치명적인 전염병들의 물결이 멕시코를 차례로 강타해 1580년에는 인구가 200만 명 이하로 줄었다. 2세기 뒤인 1778년 1월 18일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하와이 제도는 인구 50만 명의 조밀한 지역이었는데 유럽이나 아메리카와 철저히 격리된 상태로 살았던 탓에 그동안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쿡 선장과 부하들은 독감, 결핵, 매독을 일으키는 균을 하와이에 처음으로 전파했다. 이어서 들어온 유럽인들이 여기에 장티푸스와 천연두를 보탰다. 1853년 하와이의 생존자는 겨우 7만 명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한동안 수천만 명이 계속 전염병으로 죽었다. 1918년 1월 프랑스 북부의 참호에서 병사들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악송 변종 독감에 걸려 수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이제껏 서부전선만큼 전 세계의 인적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모인 곳은 없었다. 사람들과 군수품이 영국,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기름은 중동에서, 곡식과 쇠고기는 아르헨티나에서, 고무는 말레이 반도에서, 구리는 콩고에서 왔다. 이 나라들은 답례로 모두 스페인 독감을 얻었다. 몇 달 만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이 독감에 걸렸다. 인도에서는 인구의 5%가 죽었다. 타히티 섬에서는 인구의 14%가 죽었다. 사모아 제도는 20%였다. 콩고의 구리광산에서는 노동자 5명 중 1명이 죽었다.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이 유행병으로 죽은 사람이 총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인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죽은 사람은 4천만 명이었다.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닥치는 전염병의 쓰나미와 함께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정기적으로 밀려오는 감염병의 물결에 매년 수백만 명이 죽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특히 취약했으므로 그런 질환들은 흔히 유년기 질환이라고 부른다. 20세기 초까지 어린이의 약 3분의 1이 영양실조에 질병까지 겹쳐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다. 지난 세기 동안 인류는 인구 증가와 교통 발달로 인해 전염병에 점점 더 취약해졌다. 도쿄나 킨샤사 같은 현대 대도시는 중세 피렌체나 1520년의 테노치티틀란에 비해 병원균에게 훨씬 비옥한 사냥터였고 오늘날 전 세계 교통망은 1918년보다 훨씬 효율적인 전달망 역할을 한다. 스페인 독감이 콩고나 타히티에 도착하는 데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치명적인 질병이 차례차례 닥치는 전염병 지옥에서 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전염병의 발생률과 피해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전 세계의 아동 사망률은 역사상 최저로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어린이는 5% 이하이다. 선진국에서는 아동 사망률이 1%도 안 된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20세기 의학이 예방접종, 항생제, 위생 개선, 더 나은 의학 인프라 등의 성취를 인류에게 제공해준 덕분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천연두 예방접종 운동이 큰 성공을 거두어 1979년 세계보건기구는 인류가 천연두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천연두는 완전히 박멸되었다고 선언했다.
천연두는 그때까지 인간이 이 땅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한 최초의 전염병이었다. 1967년만 해도 1,500만 명이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그 가운데 200만 명이 죽었지만 2014년에는 천연두에 감염되거나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인류의 완승임이 확실했고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천연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조짐으로 불안에 떤다.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사스, 2005년에는 조류독감,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신종플루, 2014년에는 에볼라였다. 하지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덕에 이러한 질병들은 지금까지 비교적 적은 희생자를 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사스는 처음에 새로운 흑사병의 조짐을 보였으나 세계적으로 1,000명 이하의 사망자를 내고 종식되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는 처음에는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는 듯 했고 2014년 9월 26일 세계보건기구는 그것을 현대에 일어난 가장 심각한 공공보건 위기로 묘사했다. 그럼에도 2015년 초에 확산세가 잡히기 시작했고 2016년 1월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의 종식을 선언했다. 에볼라는 약 3만 명을 감염시키고 그 가운데 1만 1,000명의 사망자를 냈다. 서아프리카 전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쳤으며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지만 서아프리카 너머로는 번지지 않았고 사망자 수도 스페인 독감이나 멕시코의 천연두 유행에 한참 못 미쳤다.